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의선, 로봇 결단, 미래사업 개방형 협업 가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로보틱스 사업을 통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룹 미래 사업의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분야의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며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부문의 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등 그룹 전반적으로 로보틱스 기반의 신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글로벌 로봇 시장은 49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32% 성장해 2025년에는 1,772억 달러, 하나로 194조 원 규모까지 컸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로봇 시장 베팅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로봇스타 상한가 가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유진로봇도 상한가 올라갑니다. 교육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로보로보라든지 포메탈, 로보티즈, 휴림로봇 등도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로봇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웠잖아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뭐 너무 추워가지고 마음만은 힘들더라고요. 따뜻합니다. 마음은 따뜻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또 뜨끈뜨끈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그룹이 로봇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11일에 이제 발표가 나온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운용형님, 예. 이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네.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그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네. 지분을 80%를 인수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20%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좀 가지고 있는 쪽인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좀 이슈화 좀 됐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의 개방형 협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났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개방형 성과라는 자체, 개방형 협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쪽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산학 협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에 있는 그 MIT 공대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산학 협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가 이미 그 회사와 산학 협력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부분 자체가 이번 인수의 또 성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본래 이제 정의선 회장 자체가 네. 취임하면서 개방형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혁신한다. 본래 이제 그 전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와 제한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서 부품 조달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들어온 뒤로 적극적으로 개방형 협업을 통해 가지고 부품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유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눠갖는다. 이게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선 회장이 이 개방형 협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성과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평가인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 개방형 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를 좀 구축시켰으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경영권을 확대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생산개발본부에서 신제조 기술 전시회라는 것을 열었었고요. 그때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부터 중소형 기업 업체들이 많이 좀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한 게 이제 늘 흔히들 대기업에서 말하는 뭐 창조, 네. 혁신, 뭐 혁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상시적인 뭐 흐름을 통해서 파트너사와 상생 관계를 좀 펼쳐나가겠다 이런 큰 코멘트였고,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서 상당히 제조 기술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는
46건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호화 실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자, 이 그림은 뭐 제가 좀 이제 글로 줬는데 저희 이제 야간 PD님 오늘 고생 많으시거든요. 권상준 네. PD님하고 김승호 PD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2018년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개방형 협력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2018년에 미국의 이제 오로라, 독일의 폭스바겐, 중국 바이두와 했고요. 그다음에 19년에 이제 앱티브, 그랩, 그다음에 리막 오토빌리, 그다음에 2020년에 지금 우버, 이제 많이 우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라이어벌, 보스턴에 오늘 있는 다이나믹스와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방형 사례들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현대차는 완성형 그룹이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제조, 그다음에 운반, 물류까지 모두가 다이렉트로 되는. 근데 이제 이거죠. 우리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솔직히 좀 자신감이라고 봐요.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 들어와 봐. 우리 더 좋은 거 안에 있어. 이런 좀 개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좀 강자의 포용보다는 여유? 네 여유죠. 와봐. 뭐 약간 이런 이미지지 올테어 않았나 이렇게 와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의 이 개방형 협업 계속해서 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신감으로까지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업체를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로봇 사업에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현대차에게.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 자체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뭐 현대 측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글로벌 쪽에서 1조 원 정도 가치면 아직 로봇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네네.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아마 그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나섰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정의선 회장도 직접 뭐 지분을 참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체 지분 80% 중에서 현대차가 30%, 그다음에 글로비스하고 모비스가 20%, 10%,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20%가 이제 80%,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20% 정도 20%. 가지고 있는 쪽인데. 네. 일본에서 사제를 털어서 2,300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근데 이제 말이 사제지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그럼요. 투자한 거죠. 또 지분 회장이고 회장이. 사업가인데 돈 안 그렇죠. 되는 거에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겠어요. 돈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네. 적극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경을 가지고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그쵸. 그룹의 의지를 키우겠다. 그런 의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미래가 자동차 쪽에 대한 게 비중이 50%. 그다음에 개인 항공과 관련된 요즘 도심형 모빌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항공과 관련된 쪽이 30%. 그다음에 이번에 인수한 로보틱스 로봇. 사업을 비중을 20%를 해가지고 전체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자동차 50, 그다음에 개인 항공과 관련된 분이 30, 그다음에 로봇 사업이 20이니까 얼마만큼 여기에 사업에 좀 더 집중할 거냐. 이제 향후에 충분히 로봇 사업 자체가 현대그룹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포지션이 커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왜 볼 이렇게 수가. 로봇 사업에 근데 집중을 할까요? 로봇 사업 자체가 아무리 미래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4차 산업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로봇 사업 자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지부진했거든요. 성과가 그러니까요. 없었던 건데 이번 이제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삼성 쪽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죠.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섰지만은 별다른 게 아직 없었었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맞아요. 현대차가 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LG라든가 현대 같은 경우도 LG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다음 좀 액션이 좀 또 나오지 나올까요? 않겠는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 일본의 뭐 도요타라든가 그 닛산이라든가 혼다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로봇 시장 자체가 그만큼 성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데에는 이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효과 예상하세요?
네, 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뭐 패러다임의 또 일환으로 분명히 로봇 시대가 돌아가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제 뭐 로봇을 통해서 뭐 생산, 운송, 뭐 작업의 효율성 증대, 뭐 역시나 이제 상하차로 이어지는 뭐 물리 현장 인력 대체,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까지 이어지는 트리플 크라운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건데 저는 뭐 좋은 측면에선 또 이렇고요. 뒤에 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가서 따끔한 충고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 국면이고 저는 현대차 노조가 가장 정의선 부회장이 이 로봇에 관해서 투자를 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항상 현대차는 국민의 좀 반감을 많이 받죠. 기종 노조, 강속 노조. 여기 이제 소비되는 인력과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당연히 인력 대체가 로봇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인간보다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인력이나 재원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후면적인 이면에 계획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특히나 정의선 회장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인 이유,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거냐? 그 로봇 시장의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정도나 긍정적일까? 이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어떨까요? 일단은 뭐 로봇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초기 단계를 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좀 그렇고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빠르게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네. 대면 접촉을 꺼리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약간 주목을 더 받았는 게 아닌가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로봇 자체는 물류 로봇 중심이거든요. 물류 로봇 중심인데 결국은 이제 물류 로봇 시장 자체가 향후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서비스 로봇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현대 그룹 쪽에서 이번 로봇 시장에 진출한 부분 자체가 향후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현대그룹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17년도에 약 245억 불 정도 되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올해 한 444억 불 정도, 2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444억 불이 2025년도 가면 1,772억 불 정도까지 성장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2025년도까지 32%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약 200조 원 정도 시장까지 형성이 좀 될 거다. 네, 이제 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형성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보고 좀 현대차가 나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로봇 산업 발전 3대 방안을, 3대 목표를 좀 발표를 했었어요. 네. 2년 전에. 2년 전에.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은 아직은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측면에. 아직 별 뉴스가 없었던 그렇죠. 것 별을 같은데.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에 로봇 시장 자체가 5조 7천억인데 2023년도에 15조 원 정도까지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로봇 전문 기업 수 같은 경우도 네. 2018년도에 6개 정도가 좀 6개밖에 되는데 안 돼요? 근데 20개 정도까지 키우겠다. 진짜 적네요. 예, 키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 특별하게 로봇 기업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은 없습니다. 현재 상장된 회사들도 이따가 좀 일부 종목도 상장 회사들 규모라든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거의 형편없어요. 이게 정부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어떤 목표를 이미 2년 전에 발표를 했었지만은 국내 로봇 시장 자체는 아직도 거의 걸음마 단계고 오히려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2017년도에서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니까 그렇다 성장 기대감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동안 좀 수그러져 있던 로봇 산업에 이제 현대차가 좀 힘을 얼마나 더해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글로벌 로봇 산업 시장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뭐 운영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쪽이에요. 시기상조다. 네, 뭐 지금 로봇이 온다는 전제적으로는 깔게 되면 운영님도 계시지만 5G, 2차 전지 이런 거 다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이 산업의 연결고리가 이제 펀더멘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도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5G가 온 다음에
다른 이종 산업으로 연결고리를 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인제 오고 있고 5G 뭐 아직도 모멘텀밖에 안 타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 나와가지고 인간이 가서 꼽고 선 꼽고 뭐 하고 이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종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나 시스템 반도체 칩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고 어떤 센터 같은 데 딱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산업의 연결고리가 온 다음에 이제 로봇이 온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 전 단계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는 이제 단편적인 부각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태양광 풍력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주가가 뛰긴 뛰었었습니다. 잠깐 일주. 네. 그러면 내려가고 일주 뜨면 또 내려가고. 근데 지금은 올해는 그렇지 않았죠. 아 이제 변화가 풍력은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죠. 로봇도 오진 아직 않았다는 것이죠. 잠깐 테마성으로 뛰어가고 있다. 물론 성장 동력은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이제 32%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규모가 상당하죠. 뭐 2025년까지 193조 규모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부각이 상대적으로 많이 될 것이냐 그렇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나 5G 이런 산업군들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업황을 거기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장 정망치에 대한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거의가 지금은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제 그림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그 종류별을 보게 되면 이제 서비스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이 대다수인데 지금은 네. 이제 서비스 로봇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쵸, 뭐 이렇게 그쵸. 안내하는 네. 그런 단계라는 거죠. 이제 산업용 로봇을 보시게 되면 거의 저조하죠. 그러네요. 아직까지도 물류를 대체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단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분명히 할 거고 가시권 내에 들어오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설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럼 이제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한 두 종목 나왔거든요. 그쵸. 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네. 그 로봇스타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이 유진 로봇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로보가 11.5%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로보티지 8%, 그다음에 삼익 THK라든가 SPG가 5%대. 그래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부 종목들은 두 종목은 상한가로 끝났지만 이 종목 입고를 좀 달고 대체적으로 좀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네, 맞아요.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개인만의 수급입니다. 뭐 개인 기관이 살 수도 없는 쪽이고요. 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낮은 흐름이다 보니까 네.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로봇스타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장기간 소외를 받았어요. 로봇주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올해 주목을 못 받았던 주식입니다.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중성모직이 그러니까 저희 이거 방송하면서도 로봇 관련주는 처음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소외주에서 오늘 재료가 노출되면서 단숨에 네. 로봇스타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거의 주가가 13,000원대 행보를 했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가다 로봇스타 아마 진단이 해드릴 때가 제가 16,000, 7,000원 정도인가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주가 안 움직였거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어요. 로봇스타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뭐 행보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2,400원대 행보를 하다가 오늘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하다가 오늘 현대 그룹의 로봇 산업 진출과 관련된 재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관련 중소형 종목들까지 잠을 깨웠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깨웠던 부분 자체가 좀 더 진행이 좀 될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다시 잠들지. 이 부분에 모르는 이따가 거죠. 좀 제가 밸류션을 가지고 얘기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깨어났는데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뭐 운영님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개인 수급 장세였고요. 개인들이 끌어가는. 뭐 외국인하듯이 기관은 오지 않았고 이제 좋은 점은 뭐 개인 수급 장세인데도 주가가 상한가로 갔다는 것이죠. 유동성 공급 장세와 비슷한 흐름들. 네. 근데 뭐 굴뚝주였고요. 이제 이런 표현이 적합하죠. 전혀 가지 못했던 수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뉴스발에 반응하는 이런 뉴스가 탁 나와주니까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네. 딱 인수했다.
그리고 오늘 NHN에서 이제 세션 19개 분야 발표가 있었거든요. 게임, AI, 로봇 내일까지입니다. 그런 두 가지가 오늘 좀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코로나랑 관련된 영향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가 확진되다 그것도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면 답이 이제 되는 거죠. 언택트로 해가지고 그렇죠. 로봇까지. 로봇이니까 인간을 대체한다.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복합적 요소로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뷰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좀 해석을 해야죠. 코스닥 쪽에 이런 주도주 쪽으로도 뉴스발에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 개인 수급은 좀 붙은 모습이에요. 거래량은 이제 여기서 나쁘게 말하면 개인들의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고, 네. 좋게 말하면 이제 시발점이 될 것인데 이 시발점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다 많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표현인데요. 타다만 불꽃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깨어났지만 다시 잠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좀 해주고 계신데, 그럼 로봇 관련주들 좀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어떨까요? 뭐 관련 종목들 제가 이들 종목들은 오늘 이제 가이던스가 없으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3분기 실적까지 제가 좀 체크를 좀 했거든요. 네. 좀 표를 좀 보고 설명이 좀 드리면 다 적자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로버스타가 시가총액이 지금 가장 높거든요. 1,677억짜리인데 현재 3분기까지 누적 적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01억이고 단기 순 손실이 마이너스 97억이에요. 작년도도 적자 났거든요. 올해도 적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버스타는 이제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지분 30%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쪽인데, 회사도 이제 산업용 로봇 회사입니다. LG전자의 또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가지고 물류 이동과 관련된 이게 돈이 안 되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로버스타가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가 밀접한 관련 쪽인데, LG전자는 지금 사상 최대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LG전자가 로봇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키우면 몰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 LG전자가 시적이 안 좋은데 이런 거 함께 안 좋으면 괜찮은데, LG전자는 사상 최저치인데 뭐 예상 시적 못 낸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는 거죠. 소외가 된 그다음 오늘 상한가 간 루진 로봇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446억입니다. 단기 순 손실이 80억입니다. 영업 손실이고. 그다음에 로보티지도 그렇고 다 적자죠, 이제요. 매출액도 1,000억이 거의 안 넘어가요. 연간으로 현재 3분기까지인가 보니까 이제 로버스타 정도만 이제 1,0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좀 발표를 하면서 2,000억이 넘는 로봇 기업을 한 20개 정도를 육성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들 관련 종목 중에 혜택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장 회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로봇 산업 정부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뭐 매출이 2천억, 3천억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그 정부 정책이 나온 시점 자체가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이면 그래도 작년도보다 올해 매출액이라든가 매출액은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초기에 투자가 전개가 되면 따라 가지고 손실은 날 수가 있습니다. 외형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외형 성장이 진행이 좀 되면서 고정비 감소와 함께 실적이 증가가 좀 되는 건데, 오히려 실적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무 내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짧은 관점에서 이벤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실적에 워낙에 받쳐주지 않아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불안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밸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준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글로스룸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이제 오늘 아무래도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뭐 PER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게 PER이 76배예요. 굳이 이제 계산하자면 네. 올해 그것도 실적을 다 반영해서 그래요. 네, 계산 엄청 높은 수준이고 그러네요. 저는 딱 두 종목밖에 관심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로보스타고요. 네. 이유는 이제 대주주가 LG전자예요. 그래도 LG전자가 이렇게 이제 물건 딱 끄집어서 이렇게 옮기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이제 그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몸집이라도 키워야지. 몸집도 못 키웠어. 내실도 못 따졌어. 주가 못 간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탱커로서 기업의 매출액을 늘리면서 몸집이라도 키우든지 네. 몸집을 안 키웠으면 내실이라도 닫아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굳이 내가 장기 투자 5년 정도 투자해서 로봇을 하고 싶다 하면 로보스타고요. 이제 대주주가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로보 쪽입니다. 로보. 왜냐하면 여기는 네.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3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도 보면 부채 비율이 거의 10% 정도 수준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기업이 재무가 좋다는 것은 일단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교육용 로봇 쪽이에요.
요즘에 교육용 로봇을 모르겠지만 집에서 유아용 교육 로봇들이 상당히 또 인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슴팍에 이렇게 그 LCD 패널이 있으면서 아. 말로 하는 뭐 헬로 뭐 이렇게 하는 교육용 로봇이 인기거든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회사가. 재무제표가 좀 좋고 교육용 로봇 쪽이고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동영상 특히나 이제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서 약간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이고 나머지 네. 기업들은 좀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탑픽 종목들까지 로보 그리고 로보스타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운영령님께서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짧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일 따라가서는 네.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상한가로 끝난 주식 내일 아침에 시가가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요. 이번에 못 팔면 또 한참 동안 고생입니다. 예, 거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굳이 먹을 게 없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굳이 이쪽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먹을 게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 경기 관련 종목도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그러면 테마 종목들 움직임 전개가 좀 되는데 뭐 쉽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 잘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해야 되는 거죠. 중장기 접근이 안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현재 관련 종목 중에서 저도 과거에 T로보틱스를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T로보틱스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네. 예사도 산업 로봇에서 이제 일반 서비스 로봇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아직은 좀 더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주가 로보스타라든 로보티즈라든 이쪽에 유진 로봇이라든가 살 종목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산다면 현대 오토에버를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현대 다이내믹스 인수와 관련해서 가장 현대 그룹의 오늘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뭐 현대 모비스가 떴지만 아마 현대 오토에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현대 그래요? 오토에버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IT 서비스 쪽이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현대 그룹의 소프트웨어 쪽 기반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현대 MN 소프트라는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 회사와 그다음에 현대 오토론이라든 차량용 인베드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 3사 합병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의 향후에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과 조금 전에 도심 항공과 관련된 이쪽과 관련된 무인 로봇과 관련된 쪽이 기술적이거든요. 네. 결국은 3사가 합병함에 따라 가지고 모빌리티 쪽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대한 차량용 로보티스와 관련된 가장 핵심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네. 현대 오토에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가가 좀 9% 좀 떴어요. 좀 밀렸는데 오히려 이 종목 가지고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나. 시쪽도 따라가는 주식이고 현대차 그룹의 이번 어떤 로봇 사업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 글로비스는 워낙 다른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못 그쵸.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고 현대 오토에버가 오토에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그래서 오늘 9% 가까이 떴는데 네네. 오늘 가장 탄력이 좀 강했었어요. 장중에 거의 맞아요. 뭐 20% 넘게까지 상승 때는 밀렸었는데 조정권에서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꼽아주셨고요. 김민주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이 로봇 관련주는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뭐 현대오토보도 있었는데 네. 현대오토보도 주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그래요? 네, 신종 코로나 직전에 보시게 되면 네. 차트가 보시면 2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122,200원입니다. 그러네요. 600%가 떴어요. 관심을 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네, 그렇죠. 때문에. 600%가 떴기 때문에 주가 조정 구간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나중에 운영님 말씀대로 수혜를 보게 되면 현대 지배그룹 쪽에서는 이 종목의 수혜가 될 공산이 크죠. 만약에 내가 로봇 관련은 굳이 좀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저는 아까 로보스타, 네. 그 뒤에 LG전자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 쪽으로 재무 보고 있고 상황이 또. 그 T로보틱스를 저도 예전에 봤는데 이 회사는 전환사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기술적인 트레이딩 네. 이건 이제 단기도 아니고 단타죠. 자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로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는데 이 로봇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미래 사업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드네요.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로 인한 성과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현재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이 뉴스로 인한 단기 이벤트성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단기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서 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